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제주도는 전염병 발생에 준하는 방역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서명에 1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도의회가 공론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가 날이 갈수록 늘면서 제주적 피해 건수가 인구 대비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도내 양돈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는 등 전염병 발생에 준하는 비상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축산물 도축장 부근 도로에 방역을 위한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양돈 농가로 진입하는 차량마다 고압 분무기로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다른 지방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가축 방역 초소가 설치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 서귀포시 대정읍에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는 데 이어 내일 조천읍과 남원읍 등에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공항과 항만에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방역 인력 6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불편하고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온 도민이 똘똘 뭉쳐 막아냅시다. 하지만 농가들은 불안합니다. 제주와 경기도를 오가는 화물 차량들이 많은 데다 방역 인력 등이 가축 사료 운반 차량이 주로 들어오는 제주항에만 집중 배치되면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완전 차단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성산포나 한림항 이런 데 서귀포항은 화물선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중관리 해주도록 방역본부에다가 어제 부탁도 했는데 소홀히 할 수 있는 항구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내 양돈 농가 270여 곳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53만 4천 마리. 전국적으로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자 제주적 돼지고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제주축협에 따르면 어제 제주 돼지고기 평균 경락 가격은 1kg에 6,501원으로 하루 만에 31.3%인 1,549원이 올랐습니다. 축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다른 지방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이 전면 금지됐고 열병이 확산되면서 영향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실시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에 도민 12,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가 나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도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서명을 받은 지 20일 만에 도민 12,900여 명이 서명했다며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들로부터 청원 서명을 전달받은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제2공항과 관련한 찬반 선택만 강요해 제주 사회의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전체 의원들 사이에 내부 의견이 수렴된다면 이 역할을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공론화에 대한 이슈는 계속됐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공론화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따져 물었지만 원 지사는 공론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로 넘겨서 지사께 넘긴다면은 이 청원을 받아서 공론조사를 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도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찬반 토론 과정을 무시하고
내지는 최종 의사결정을 공안조사로 가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추진에 나설 경우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하겠다고 밝혀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과 2호 유원지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 동의안 등이 심의됩니다. 또 서귀포시 우회도로 백지화 진정과 동부공원 임대주택지구 반대 청원을 심사하고 고산리 당산봉 붕괴 위험지역 공사 현장도 방문합니다. 제주 섬의 자연자원이 고갈되는 심각성을 심층 취재하는 기획뉴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두 나라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자연자원을 낭비했다 순식간에 몰락한 나우루와 환경의 총량을 엄격히 관리한 호주의 사례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 공화국. 기괴한 돌기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의 배설물이 산호초에 쌓여 만들어진 인광석을 마구잡이로 채취하자 땅속에 묻혀있던 안반이 드러난 것입니다. 안반을 깨서 바닥에 깔려있는 인광석까지 긁어내고 있지만 20년 뒤면 이마저도 고갈됩니다. 인광석은 돌이 아니에요. 이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나우루 사람들은 이 섬의 흙들을 다 파헤친 거예요. 이 흙을 다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섬에 흙이 없는 겁니다.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을 수출해 한때 3만 달러에 이르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인광석이 고갈되면서 2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Everything for Nauru, money for Nauru, all finished. All the hotel, all the money for Nauru outside, investment, all finished.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유산이 5군데나 있는 호주의 퀸즐랜드주. 개발로 자연을 훼손하면 그만큼 복원시키는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해마다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와도 울창한 열대림과 야생 동식물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Well, the most important concern is to make sure it is sustainable, and that's important for the environment, of course, so we can actually protect what is the most important asset for us, and it is still beautiful and still valuable in the future. 미래를 내다보고 유한한 자연자원을 관리했는지에 따라 엇갈린 두 나라의 운명.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고 기후변화가 빨라지면서 물과 숲, 그리고 흙이 사라지고 있는 제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대정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범지구 지정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 해양업계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와 무술포 수협 등 8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읍 앞바다에 풍력발전기 18기가 설치되면 어장이 줄고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처가 파괴된다며 도의회는 대정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범지구 지정안을 부동의에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에 이은 가을 태풍이 또 제주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만들어진 제35호 열대저압부가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계속 흡수하면서 이르면 내일 태풍으로 성장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반도와 일본 사이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아 주말쯤 제주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통신금융 사기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인구 대비 피해 건수가 제주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A씨는 며칠 전 있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진땀이 납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보내달란 아들의 문자에 송금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입금 직전 예금주 이름이 아들과 달라 의심을 하게 되면서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그 마음을, 그 아들의 깊은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면 의심을 전혀 않고. 이처럼 문자 메시지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등 각종 전자금융 사기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인구 10,000명당 통신금융 사기 피해 건수는 17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피해 액수도 55억 2천만 원으로 2년 전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벌써 피해 금액이 53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검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거점을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해외 범죄 조직에 의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금이 입금된 즉시 해외 계좌로 송금되거나 가상화폐로 전환되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므로 경찰은 일단 피해가 생기면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당사자와 확인하고 사기로 확인될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 중지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사기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귀포시 신효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가 행선지를 묻자 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오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3월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석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25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사기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 조치합니다. 제주도는 버스업체 2곳이 근무도 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노모들을 임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2억 9천여만 원을 부정지급했다는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라 전액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부적절 사용에 따른 과징금 180만 원도 처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근직 임원에 대한 인건비 상한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4.3 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유족들이 대규모 가두 시위에 나섭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모레 아침 8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 문예회관까지 유족 2천여 명이 시가 행진하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시가 행진이 끝난 뒤 조천체육관에서 열리는 한마음 대회에서는 4.3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열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